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반복문에 대해서 해볼 텐데요. 전에 시간에 했던 제어문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가장 프로그램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제어문과 반복문을 빼고는 프로그래밍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많이 반복하고 좀 자신이 이제 스스로 쓸 수 있을 만큼 숙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if문보다 조금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은 if문은 좀 모르면 어떻게 보면 눈으로 읽을 수가 있기가 좋아요. 근데 반복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로직이 머릿속에 정확히 안 그려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좀 실수하기도 조금 더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하나씩 따져 보면은 또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기가 좋은 부분이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죠. 네. 그러면 처음에 예시를 하나 들면은 안 좋은 예시를 하나 들게요. 만일에 1에서부터 100까지 쓰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표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은 그냥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거는 이런 거겠죠. 뭐 1, 2, 3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제가 한번 복사해 보면 이런 식의 예시가 될 겁니다. 실행을 시켜 보면 이런 식으로 1에서 100까지 더하는 거를 프로그램적으로 하려면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 2, 3, 4 더해 가지고 전에 배운 연산자를 통해서 계속 더해 나가면 505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100이 아니고 1000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 너무 숫자가 커지면 솔직히 사람이 하기에는 버거운 순간이 오겠죠. 100도 버거운데 1000인데 또 만으로 가고 뭐 훨씬 더 큰 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거기다 뭐 빼기 더 복잡한 다양한 계산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하는 거는 뭔가 답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제어문과 또 하나 반복문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 반복문을 모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고 대표적인 게 포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int i는 for i는 일단 쓰고 설명드리겠습니다. 0이고 i가 10이라고 하고 i를 플러스 이렇게 하면 다음에 이렇게 하고, 지금은 가장 C 뿔뿔이도 하지 C 뿔뿔이라고 했지만 이건 C에 가까운 스타일입니다. C 뿔뿔도 이렇게 많이 쓰고요. 그대로 보시면 지금 보시면 int i를 선언했고 그 선언이 이제 여기 들어갑니다. 포문이란 걸 이제 처음 나왔고 i는 0으로 처음에 그걸 설정을 해줍니다. 기본 설정을 해주고 요 마크를 보시면 이게 문장이 끝날 때마다 이걸 찍어주잖아요. 이 안에서 포문은 특수한 구조로서 이 안에 처음에 이렇게 세 가지의 구간이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부분, 여기 두 개 부분, 세 개 부분 존재하는데 이게 뭐 선언 부분, 뭐 조건 부분, 뭐 반복 부분, 뭐 그렇게 했나? 뭐 아무튼 그렇게 세 가지, 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일단 여기 안에서 내용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조건, 언제까지 반복할 건지 조건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는, 뭐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조건문과 이 반복하는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 숫자 뭐 이렇게 해서 10까지 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 이 부분 역슬래시 n을 하는 걸 까먹었네요. 제가 그렇게 해야 보기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나오게 됩니다. 아까 한 번만 이 문장 하나 가지고 여기를 만일에 20을 쓴다면 다른 거 고치는 거 없이
그대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아까 한 그 뭐 1에서 100까지 더하는 그런 부분도 훨씬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그거를 뭐 이런 식으로 아까 더하기를 한번 해보면은 뭐 이런 건 좀 다르게 해도 됩니다. 그냥 보기 좋게 할까요? 좀 조금 다르게 하면서 여러 가지로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다 한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음 m 플러스 i가 되겠죠. 다음에 이렇게 하고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건 뭐냐면 썸이란 그 합하는 뭐 그런 변수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겠죠. 보시면은 아까 int i는 여기서 따로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의 그 변수가 필요한데 하나는 이 증가하는 보통 포문은 i하고 뭐 그 안에 또 넣으면 j나 뭐 이런 걸 많이 쓰는데 관습적으로 그러니까 포문에 관련돼서는 i를 많이 씁니다. 보통은 그런 그 코드를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i를 0으로 하고 0이 i가 100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0부터 시작하니까 100까지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증가하는 겁니다. 선언, 조건, 그 다음에 그 반복 구간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0이겠죠. 그 0에다가 i만큼 더해주는 겁니다. 그래 놓고 반복이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i가 아직 0보다 적을 거 아니에요. 지금 1 상태겠죠. 하나 더 했으니까. 그러면 왜냐면 여기 플러스가 하나 증가한 연산자가 있으니까 1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 조건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한 번 돌아서 여기 플러스니까 1에다 또 더하니까 2가 됐겠죠. 2를 다시 넣고 또 돌고 3을 돌고 해서 99, 100까지 한 다음에 조건이 100이 됐기 때문에 i가 100이 됐겠죠. 계속 올라가니까 그 상태에서 끝나면 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직을 이 구간에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뭐가 숫자가 하나 빠졌네. 네, 잠깐만요. 이게 저는 이게 항상 헷갈리더라고요. 저도 이거 맨날 하면서 하는데 맨날 헷갈리더라고요. 예, 101까지 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99번만 한 거죠. 맨날 이거 헷갈려요. 이거 이 포문도 계속 써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즘에 그 블루프린트 한다고 C++를 잘 안 했더니 그러니까 이런 글자로 된 걸 많이 안 했더니 헷갈리네요. 아무튼 계속 반복을 하셔서 숙달되시길 바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포문보다 포문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한 번에 잘 안 그려지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꼭 따져보고 하긴 하는데 하다 보면 꼭 실수를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반복 개수 뭐 라스트 인덱스 찾고 뭐 이런 거가 까다로워요. 생각보다. 금방 뭐 물론 뭐 10 이하 뭐 이렇게 그렇게 된 거는 쉽게 되는데 이렇게 막 숫자가 높아지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0부터 시작하고 그러면 언제까지지? 그래서 여기 부분에 뭐 이런 식으로 뭐 크거나 같고 뭐 작거나 같고 뭐 이게 1이고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막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씩 꼭 한번 따져 보시길 바라고요. 아까도 이것도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아까 이게 제 생각엔 여기 100으로 쓰면 맞지 않을까요? 예, 맞죠. 이런 식으로 이게 크거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크거나 같거나 뭐 이런 것 때문에 항상 실수 한 번씩 해요. 보통은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이런 거 잘 따져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이게 항상 그래서 크거나 같다를 많이 쓰거나 뭐 처음에 뭐 그렇게 고정을 해서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머릿속에 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그래서 실수할까봐 뭐 자기의 패턴 같은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크거나 같거를 항상 쓰면 이렇게 머릿속에 잘 그려지는데 그러다 이제 크거나 쓰면 이제 하나씩 이렇게 삑사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보시고 왜 자꾸 이거 말씀드리냐면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요. 근데 이 포문에 좀 요게 좀 조금 어려운데 한 번만 저기 해보겠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그냥 문구가 좀 까다로워서 int i가 있고요. int subject
스코어. 이것도 좀 많이 나오는 그 예시 중에 하나인데 플롯 약간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 내용을 조금 더 복잡하게 쓰는 겁니다. 근데 뭐 결과적으로 따지면 비슷한데요. 이 예시를 좀 더 쉽게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예시가 깔끔해서 그냥 예시를 그대로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이 글씨를 너무 크게 쓰면 이게 항상 이렇게 쓰면은 여기까지는 무슨 얘기냐면 입력 과목을 써주세요. 그러면 입력 과목을 처음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쓴다는 건 뭐냐면 이 서브젝트라는 이 부분을 개수를 처음에 입력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거는 그러면 이제 각 과목을 하고 그 다음에 포문을 씁니다. 아까 말한 식으로 선언하는 int i를 1부터 하고 그 i를 아까 보여드린 작거나 같다도 이게 좀 맨날 크거나 같거나 작거나 같다 이것도 헷갈리더라고요. 자꾸. 몇 개 과목을 썼는 입력했는지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i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려는 게 좀 최대한 쉽고 그냥 간단한 예시를 들고 싶은데 하다 이것저것 내용을 넣다 보면 이게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각 그 점수를 넣는 겁니다. 과목의 점수를 넣는 겁니다. 오히려 초보자 처음 하시는 분은 이제 천천히 하니까 좋으실 수도 있는데 조금 할 줄 아시는 분들은 되게 답답할 수 있어요. 는 퍼센트 점 2 그래서 요런 표현 같은 게 실제 실무에서 많이 쓰는 표현 같은 게 좀 들어가서 요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근데 따져보시면 얘기를 들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한번 일단은 출력을 해보면 과목을 써주세요. 그러면 일단 3개 과목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과목 점수 1 나오죠. 그걸 좀 뛸걸 30 하겠습니다. 다시 할게요. 베이가 너무 쉽네. 입력 과목을 써서 세 과목을 다시 하겠습니다. 세 과목 있고 입력 과목 1 그다음에 30 과목 2는 80 세 번째 과목은 50 하겠습니다. 아이고 전체 과목 평균이 이상하게 나오네. 이거 안 했네 이거. 이거 좀 전에 해놓고 또 벌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복문은 항상 이게 하면서 그걸 다시 더하는 거잖아요. 이건가 이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또 요걸 할게요.
네, 입력 과목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세 과목 쓰는데 첫 번째 과목은 30점, 두 번째 과목은 90점, 세 번째 과목은 50점 하면 네, 평균 전체 과목 평균은 56.67이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활용 이 정도면은 상당히 이제 뭐 실제 프로그램에 근접한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그 보시면 처음에 i를 선언했고요. int i. 근데 int i를 여기다 안 하고 보통은 여기다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보통 여기 안에도 선언하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이제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렇게 서브젝트 요건 뭐냐면은 과목, 그다음에 각 과목의 점수 선언했고 총합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단 0으로 초기화 설정을 했고, 그다음 입력을 해서 과목 수를 일단 결정하는 겁니다. 과목을 아까 3을 썼죠, 제가. 과목을 3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3이 여기가 있는 거죠. 요 3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3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과목을 이제 아까 과목 개수를 쓰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첫 번째 과목 일단 1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1부터 시작했죠. 과목 1이 되는 겁니다. 과목 1은 그래서 내용을 그 점수를 적어내는 거예요. 처음에 30 넣고 두 번째 제가 90 넣었던가 90 뭐 50 뭐 이런 식으로 넣었잖아요. 한 번씩 들어가는 거고, 그럼 그 스코어를 그 합이 지금 0이었잖아요. 0인 상태에서 처음에 3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30이 들어간 상태가 되고 한 바퀴 돌아오면 90을 다시 넣고 30, 90을 합치고 또 한 바퀴 돌아오면, 왜냐하면 이 i가 서브젝트 처음에 저희가 3을 입력했잖아요. 3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반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이게 만일에 5를 썼다면 5가 될 때까지 계속 돌았겠죠. 그런 식으로 돌고 그거가 다 합쳐진 상태에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ef, 그러니까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해서 하는 겁니다. .ef 이런 식으로 옵션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플로트 값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이 3이었죠. 결국에는 이 총합을 3으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그 평균점을 구하라는 뭐 그런 산수죠. 예, 그렇게 그 내용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물론 그냥 뭐 플러스해서 이렇게 더 그렇게 하면 이제 플러스 뭐 해갖고 세 과목 더해서 그렇게 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짜면은 문제가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확장이 안 되는 거죠. 과목 수 이번엔 5과목을 써볼게요. 5과목 쓰면 뭐 20, 60, 아이고 609는 안 되는데. 아이 잘못 썼네. 아무튼 그냥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니까 뭐 네, 과목 하면은 뭐 평균이 100점이 넘어가는, 이게 너무 숫자를 제 큰 숫자를 써서. 하지만 이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를 입력할 수 있게 바꿈으로써 내가 뭐 원하는 만큼 과목 수를 늘렸을 수 있다. 이렇게 프로그램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플렉서블하게 만들어서 확장할 수 있게끔 이렇게 로직을 짰다. 이제 그거가 이제 아마 이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좀 줄이 길고 그래서 그렇지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로직은 아니니까 한번 따져 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재밌다고 말해놓고 재미가 없으면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신기한 스타일인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여기서 이런 구조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게임스러운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포문에서 선언과 조건과 반복이 있다고 들었잖아요. 아마 이 반복인지 제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세 가지 구간이 있는데 여기다 아무것도 안 담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보시면은 조금 이게 뭐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돌아갑니다.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 반복문이에요. 이게 반복문인데 조건값을 안 걸었기 때문에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게임이란 게 결국엔 그거잖아요. 내가 특별하게 나가기 전까지는 계속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한 반복을 할 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계속 글자가 나오고 있죠. 반복이 되기 전까지. 뭐 어느 순간은 이걸 끊어 준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프로그램 부하가 너무 생기면 끊는데, 보통은 이렇게 뭐 로직을 계속 쓰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제 나중에 나올 while문과 이제 뭐 같이 쓰는데, while문을 보통은 더 많이 씁니다. 고를 때는 제가 보기엔. 근데 포문으로 써도 전혀 무방하고요. 예. 근데 뭔가 좀 성의 없어 보여서 자꾸 뭔가 while문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쓰는 데는 전혀 똑같고요. 만일에 int num이란 걸 한번 선언해 볼게요. 어떤 특정 숫자겠죠. 프린트하고, 그래서 숫자를 맞춰보라고 한번 말을 하고, 무한 반복문을 넣고 그 안에다가 숫자를 입력받습니다. 여기다가 num을 하고, 이제 아까 전에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조건문을 한번 같이 써보면요. 이 인텔리전스가 있으니까 더 번거롭네. num이 3이면 만일에 뭐 이런 식이 있다고 치면 브레이크를 이걸 빼먹으면 안 되죠.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그러니까 처음에 변수를 하나 선언합니다. 뭐 특정 숫자 넣고 숫자를 맞춰보세요라고 아마 출력이 될 거고, 무한 반복문을 썼습니다. 포문, 조건문 같은 거 아무것도 안 넣어서 무한 반복을 계속 돌아가는 겁니다. 아까 보셨듯이 돌아가는데, 숫자를 제가 이제 유저가 입력을 어떤 특정 숫자를 하는데 3을 만일에 입력하면 딩동댕이 나오면서 이 브레이크문 처음 나오는 건데, 이 포문을 아까 무한 반복해서 탈출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 포문은 이 설정이 맞으면 이 로직이 가고, 아니면 else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else로 가서 만일에 3이 아니라면 else로 가서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폼은 다시 반복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로직을 계속 돌면서 계속 물어보다가 3이 나오면 브레이크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맞춰보세요 하고 2를 쓰면 다시 해보세요. 4를 써도 다시 해보세요. 다시 해보세요 하다가 이상하게 들어갔네. 네, 다시 해보세요 하다가 3을 쓰면 딩동댕 하고 종료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걸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게임의 로직 계속 반복. 게임이란 거는 유저가 자기가 스스로 종료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잖아요. 뭐 캐릭터가 죽더라도, 죽으면 뭐 투비 컨티뉴를 할 건지 아니면 뭐 게임 오버가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그 로직을 계속 이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조건이 될 때까지 반복하는 그런 기본적인 부분을 이 포문의 이 무한 반복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엄청 복잡해지면 게임이 되는 거겠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로직을 짤 수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근본은 뭐 거의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걸 갖고 엄청 복잡하고 화려한 그래픽을 붙이고 뭐 UI를 붙이고 이러면 이제 그게 게임이 되는 거겠죠. 많이 편집할 수도 있는데, 이제 브레이크 말고 잘 안 쓰긴 하는데, 이것도 쓰긴 쓰는데 저는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컨티뉴란 게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여기서 그야말로 하고 종료되는 거고, 컨티뉴는 하고 계속 로직을 이어가는데, 여기
이 예시에 어울리지는 않는 예시라서 다가 3을 쓰면 딩동댕 하지만 또 계속 쓸 수가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3 하면 또 딩동댕 하고 또 계속 하고요. 근데 이게 이 로직하고는 좀 안 어울리네요, 사실. 근데 포문을 좀 길게 하는 이유가 포문이 그만큼 중요하고 좀 약간 처음에는 까다로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제일 그리고 유명한 예시 한번 하고 포문은 좀 간단한 예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거의 반드시 나오는 그런 패턴이고 하지만 많은 게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번에는 이제 이중 포문을 해볼 텐데 이제 포문 이포문과 같이 포문도 안에 이중 포문, 뭐 삼중 포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삼중부터는 거의 이제 쓰기가 힘들 거고 되는 것과 이제 뭐 잘 돌아가는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건 다르기 때문에 보통은 쓰지 않고 이중 포문까지는 가끔 쓸 기회가 있는데 뭐 포문과 똑같은데 그 기본적인 부분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int i하고 보통 j를 씁니다. 이것도 관습적으로 이제 i하고 j는 보통 이중 포문에 쓰는 그런 변수기 때문에 이렇게 관습적으로 많이 씁니다. i는 1이고 i는 10 j는 1 딱 보셔도 이게 뭐 하려고 그러는구나 아실 수도 있어요. 왜 해보신 분들은. 예, 그렇죠. 구구단 하는 겁니다. 구구단하고 별짓기는 뭐 오늘 별짓기까지 못할 것 같은데. 예. 마찬가지로 %d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게요. 원래 이거 그냥 문자니까 곱하기를 이걸로 쓰면 더 %d는 또 %d라겠죠. 그 다음에 i하고 j하고 i 곱하기 j를 하면 식이 완성되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구구단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뭐 1단부터 지금 썼는데 이거 2단으로 고치면 2단부터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int i하고 j하고 있고요. 처음에 1에다가 10보다 작으니까 9까지겠죠. 9까지 가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하나씩 돌아가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가면 그 다음에 순서가 이게 먼저 다 돌아갑니다. 두 번째 이 j죠. j가 그러니까 처음에 포문에 와서 이중 포문을 만나면 안에 게 먼저 도는 겁니다. 그래서 1하고 또 돌고 2하고 계속 돌고 1, 2, 3, 4, 2, 9까지 계속 돕니다. 그 다음에 출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은 이 안에 한 번 돌았기 때문에 1단까지 했겠죠. 이렇게 출력을 했겠죠. 1단에서 9까지 왔기 때문에 그럼 1단에 여기 9까지 왔기 때문에 j가 나갑니다. 일단 나갔는데 아직 겉에 거에서 아직 1단만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오겠죠. 그래서 2단이 되겠죠. 이번엔 2단이 돼서 2단 요거를 또 쭉 2단 가서 다시 2단 시작하는데 또 안에 이중 포문을 만나면 이만큼 한 블럭을 설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3단을 이렇게 설정하고 이런 식입니다. 가장 이중 포문 예시 중에 가장 제가 보기엔 좋고 이해하기 쉽고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구구단이. 왜냐하면 이중 포문을 설명하는데 이것만 하는 예시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포문 밖에 포문을 한번 돌고 들어와서 1단을 시작하자 한 다음에 내용을 1단을 다 완성하고 나가서 2단을 완성하고 이렇게 마디마디를 그 반복한다. 이런 부분을 딱 직관적으로 보이는 게 이제
구구단이기 때문에 이중 포문이 헷갈리신다 생각하시면 구구단을 놓고 한번 잘 따져 보시면 그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이걸 갖고 왔고요.